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1월도 벌써 이제 중반이 다 되었는데요. 그니까요. 네, 지금쯤 되면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무리한 것이었구나. 그걸 느끼는 때가 되죠. 맞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네.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게 세웠던 계획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바꿔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죠. 현실적으로 수정.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연초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오늘은 2024년 주식시장 예측을 좀 알아볼게요. 오, 주식시장 예측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거. 자, 미국 주식시장 기준이에요. 네. 해가 바뀌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2024년 주식시장에 관한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면은 똑똑한 분들이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음, 자, 낙관론자들은 작년 2023년에도 불마켓을 예상했었던 그런 애널리스트들입니다. 음. 자, 이들은 2024년에도 불마켓이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그나마 그래도 올랐던 시장이었으니까 네, 이분들이 맞췄던 분들이네요. 맞아요. 어. 자, 한편 비관론자들은 아니다. 아직 경제의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미연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중론자들 네. 그런 것 같아. 미국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연준의 금리 행보를 살피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싶거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하락하고 또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기준금리와 주가는 시소처럼 반비례 관계인데요. 네. 자, 아주 단순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금리도 따라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돈이 채권시장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가죠. 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그 반대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이 절대 불변의 법칙은 아닌 거예요.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죠. 특히나 그죠. 주식시장에서. 그죠? 네. 자, 이 작년 2023년 여러 가지로 미국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대표적인 것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자, 그 밖에도 미국의 채무 한도 초과, 은행의 파산, 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침공 등이 있었죠. 맞아. 악재들이 많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들 500개의 그 500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 지수가 S&P 500 지수죠. 네. 자, S&P 500 지수가 25%나 상승했습니다. 오, 25%면 꽤 많이 상승했네요. 그죠. 진짜 많이 상승했는데 네. 주식 지수에 관해서는 관련 에피소드 50-1화 주가 지수란 무엇인가 왜 알아야 하나 꼭 들어보시고요. 네. 거기서 주가 지수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맞아요. 예. 자, 다시 주가 예측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많은 이들이 2023년에는 기준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미국에서 잘 나가는 500개 기업들의 주가는 25%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니까요. 이게 예측과 좀 다르게 갔었는데 네, 25%면 꽤 많이 상승한 거잖아요. 네, 사실 한 10%만 넘어가도 올해 주식시장 괜찮네 이렇게 느끼는데 그죠. 자, 2023년 주식시장에 관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약 700억 달러, 음. 한화로 90조가 넘는 돈을 미국 주식시장에서 뺐었죠. 어. 예, 엄청난 돈이죠. 네. 자, 즉 주식을 팔아서 채권 및 다른 곳에 투자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과 다르게 2023년 S&P 500 지수가 25%나 올랐으니까 네. 이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당황했겠네요. 그렇죠.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네.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 자,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 중에 네. 단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만이 S&P 500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머지 75%는 시장 평균보다 사실 성적이 나빴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서도 네. 미국 주식의 성과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음. 이 데이터가 정말 거짓말을 안 해. 이게 작년에 제가 산 이 미국 주식 네. 펀드보다 직접 개별 종목으로 산 게 성과가 더 좋았거든요. 오, 그러니까 펀드에 맡겨서 펀드 매니저들이 굴린 것보다 내가 직접 개별 종목을 그냥 우직하게 들고 있었던 게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네. 와, 이거 처음이야. 이게 왠지 내가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를 이긴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승리. 근데 사실 저도 예. 연금 저축 펀드에서 이제 나스닥이랑 S&P 네. 500 지수 ETF를 네. 꾸준히 이제 사 모으고 있는데 네.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오, 그래요? 보니까. 오. 자주는 안 보는데 네. 연말에 봤더니 이거 꽤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어서. 그러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 대다수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이제 고배를 마셨죠. 네. 75%는 S&P 500보다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대다수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고배의 잔을 마셨을 때 네. 작년에 승리의 잔을 들고 기뻐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죠? 자, 2023년 12월 29일 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탐 리라고 한국계 분이신데 예, 역시 월가 분이세요. 그런데 존리 아니고 탐리세요. 탕크루즈 아니고 탐니. 예. 한국인 이민자 자손이신데 너무 성공하셨네. 네, 좀 촌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세계에서 유명하신 한국인들 보면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네,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짜릿짜릿하잖아요. 네. 자, 이 탐리라는 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시고 네. 지금은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네. 미국 경제 TV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2023년 주가 하락을 예상했을 때 탐 리만 용감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측이 맞으셨네. 네, 그 예측이 2023년 맞았죠. 네. 그래서 2024년 주식시장 예측도 이 탐 리의 예측을 따르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번 맞았으니까 네, 다음번에 또 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탐리는 네. 2024년 미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탐리 이분은 네. 2024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예측을 하십니다. 예, 자, 이분을 따라하는 건지 그냥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드만삭스, 네. 시티그룹 이곳들도 네. 상승을 예측한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이런 낙관론이 전반적으로 약간 우세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한편 여전히 비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곳이 JP 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입니다. 아까 탐리 이분이 모건 스탠리 근무하시다가 네. 나오셨다 그랬는데 네. 의견이 안 맞아서 나왔나? 나온 네. 지는 꽤 되셨는데 아, 그렇구나. 어쨌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관론자들은 음. 아직도 고금리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완전하게 미치지는 못했다. 아. 그리고 고금리의 영향이 2024년 올해에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은 불마켓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고금리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 아직 뚜렷하게 미친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쪼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미칠 건데 이러면서 그죠? 비관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겠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쓸공님들 중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스탠리 이거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엄청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뭐 하는 데야? 막 맞아. 그랬어. 근데 이제 이곳들은 이제 커서 알았지. 엄친아 엄친 딸들이 입사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맞아. 그리고 보면 뭐 골드만삭스 출신, 뭐 JP 모건 출신 이러면은 일단은 신뢰가 가잖아요. 왠지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맞아, 하고. 맞아. 왠지 입사하면 입신양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또 이런 루머가 돌잖아요. 누구네 집 자식이 부모 돈 없이, 부모 돈 도움 없이 미국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JP 모건에 들어갔다더라. 골드만삭스에 들어갔다더라. 있어. 내 주변에 우리 엄마도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근거 없는 소문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일단 미국 가면 이런 데 들어가줘야 돼. 그지. 왠지 세계 짱 먹는 기분이잖아. 그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들을, 이런 회사들을 투자은행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네. 말 그대로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행이에요.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하고 아주 다르죠. 예금 업무를 하지 않아요. 정동에 JP 모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JP 모건에 이제 내가 1억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저 여기 예금하겠습니다 하면 안 받아주죠. 그래요? 대출도 안 되겠죠? 대출도 안 되지. 여긴 그런 데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네가 올 곳이 아니다. 이러는 거지. 내가 엄청난 기업 대표가 돼서 찾아가야 되는 곳이죠. 이 투자은행들은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과 채권의 발행 등을 도와주죠. 네. 그리고 한편 본인들이 생각해서 괜찮다 싶으면 직접 인수하기도 하고요, 기업을. 미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네. 돈을 굴리는 스케일이 가장 큰 곳이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미연준 의장 지금 파월, 예, 파월도 투자은행 출신이고요. 자, 투자은행이 주로 다루는 것이 주식과 채권이기 때문에 이 투자은행들에게 주가 예측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메인 업무겠네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미국의 엄친 딸들이 한 예측이 어마무시하게 빗나갔으니까. 그죠. 월스트리트의 명성에도 금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해요.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예측이 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맞아.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뉴욕타임스에 과연 월스트리트의 예측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어, 요거를 재밌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볼게요. 어, 예, 재밌겠네요. 그죠? 기대해 주시고요. 음,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2022년에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음,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던 경제에 급제동을 걸었죠. 맞아. 예, 여기서 더 찌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더 살찌면 큰일 납니다. 자,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제동이 효과를 봐서 음, 2023년 물가도 이제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죠. 그쵸. 목표는 2.5%이긴 한데 네. 지금은 이제 5%라 아직은 남았지만 음, 한때 9%까지 올라갔었던 걸 생각하면 많이 내려왔죠. 야, 그때 얼마나 주가가 폭락하든지 진짜. 그죠? 그쵸. 어쨌든 뭐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자, 또한 2024년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예측에 힘이 좀 음. 실리고 있어요. 맞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면. 자, 한편 비관론자들은 경제에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 자, 2023년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만 잘 나갔지 그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500개지 소수잖아요. 전체에 그쵸. 비하면. 네. 그죠? 음. 그래서 소수만 공부를 잘했지 나머지는 엉망이었다. 선택된 자들. 네, 만, 그랬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네. 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도 네. 그죠? Magnificent Seven이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 위대한 7개의 기업이란 뜻인데 네. 이 기업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예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네요. 우연히 7개긴 한데 어, 약간 칠공주 칠공주 너무 웃긴. 칠공주. 근데 네. 이제 이 비관론자들이 음. 이 Magnificent Seven이 음. 없었다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7개의 기업이 없었다면 S&P 500 지수도 10%밖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얘네들이 다 했다 이런 거네.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기업들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평균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면 네. 그때 불황이 오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은 좀 격차가 있었다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좋아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 활동도 활발해질 테니까 한편 일리가 있는 말로 들리네요. 맞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 경제를 합창이라고 봤을 때 네. 잘하는 몇 명, 7명만 노래를 엄청 잘해. 아, 그리고 그래 7명을 봤더니 야, 이 합창단 노래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전반적으로 다 화음이 맞아야 합창을 잘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유명한 그 한국계 주식시장 전략가 탐리 씨, 네.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또 다시 낙관론 쪽으로도 기울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어떤 귀가 솔깃해지는 설명을 하셨길래 그런 거죠? 그러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탐리 씨가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 해에, 특정 한 해에 S&P 500 지수가 15% 이상 오르면 네. 그 바로 다음 해에 네. 그 지수가 다음 해 그 중반까지 10%가 오르더래요. 게다가 그 해의 70%의 기간까지 네. 최소한 그 지수가 플러스 수치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1950년대 이래로 28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작년에 25%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5
10% 이상 오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올해 중반까지 10%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한 대략 8월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죠. 그렇죠. 네. 자, 게다가 음. 기준금리가 3에서 5%일 때, 네. 즉 현재의 상황이죠. 음. 자, 이럴 때 주가가 한번 오르면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아. 예, 이건 이제 모든 것이 미국 기준이긴 한데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측들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제 100%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듣는 투자자들이 또 이 탐리 씨의 말을 듣고 섣부른 판단을 할까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입니다. 자,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혼란이 있으므로 이 혼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아. 이렇게요. 그래요, 맞아요. 뉴턴도 그랬잖아요. 천체의 운동은 예측할 수 있어도 주식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오,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주식시장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통계 하나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죠? 통계대로 주식시장이 흘러갔다면 월가 전문가들이 틀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리고 그죠? 이렇게 뭐 낙관론, 비관론 이렇게 양갈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일방통행이겠죠. 딱 그죠. 하나의 주장. 맞아. 통계로 그냥 수치를 딱 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통계가 다 맞으면 통계학자들이 주식시장 휘어잡고 뭐 학자들이 백만장자 됐게요. 그죠? 나도 통계 공부할게요. 그냥 통계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네. 그죠? 그 나름의 또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맞아요.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자,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의 전망은 크게 빗나갔었다. 자, 지금 월가 사람들은 2024년 주식시장 상승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네. 하락 전망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아, 그렇구나. 본인의 좀 입장을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월가가 예측하는 2024년 미국 주식시장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가의 예측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그죠? 약간 월가 비판하는 거긴 한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예측 자료들은 좀 접해봤지만 네. 이 예측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건 좀 생소하거든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쓸공인들의 일상에서는 좋은 예측이 많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